GTLF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LF 공식 인정 강사 이재훈 선생입니다. 오늘은 GTLF 청해, 청취 즉 LC에 대해서 인트로덕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 GTLF 수험생 사이에서 이 GTLF LC는 모르겠거든 기둥서방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기둥서방이 무슨 뜻이냐 하면 모르겠으면 그냥 답을 하나로 쭉 찍어내려 가라. A면 A, B면 B, C면 C, D면 D 쭉 찍어내려 가라. 기둥 세워라. 기둥 박아라. 이 말입니다. 이건 비단 GTLF뿐 아니라 토익이나 토플 LC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무대뽀로 들어갔을 때 아무 기초도 전략도 없이 그냥 생짜로 들어갔을 때 이 기둥 세운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LC 또한 준비를 튼튼히 하고 전략을 잘 세우면 충분히 다른 수험생들 대비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GTLF 청해, 청취, 즉 LC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TLF 청해는 4개 파트로 각 파트별로 1개씩 총 4개의 지문을 듣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문항수가 26개고요. 파트 1, 파트 3는 7문제씩, 파트 2, 파트 4는 6문제씩 출제됩니다. 말씀드렸던 4개 파트고요. 소요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파트 1, 파트 3는 컨버세이션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파트 2, 파트 4는 스피치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파트 1, 파트 3는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화자가 상대방 화자에게 나오죠. 파트 2, 파트 4는 한 사람이 나와서 스피치 형태의 스크립트를 여러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GTLF 시험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험지에 문제가 실려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실려있지 않고 A, B, C, D 선택지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토익 파트 1, 2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A, B, C, D 선택지만 나와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파트 1 디렉션이 나오죠? 그러면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A, B, C, D 선택지만 있습니다. 이걸 크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죠? 이렇단 말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와 본문을 모두 듣고 시험지에 있는 각각의 선택지를 풀어내는 것이 바로 GTLF 청해 시험입니다. 그럼 어떻게 청해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 순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C 파트가 시작되면요. LC 파트 청해 전체 디렉션과 샘플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파트 1 디렉션이 나오고요. 말씀드렸듯 질문이 없다 그랬죠? 질문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7개씩 나옵니다. 5초가량 인터벌로 나옵니다. 그 다음 장문의 본론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요. 이 GTLF 이 청의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질문이 본문을 듣고 나서 똑같은 질문이 다시 나옵니다. 이때는 또 인터벌이 11초가량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파트 2 디렉션 듣고요. 질문 6문제 듣고요. 그 다음 역시 똑같이 5초가량 그 다음 본론 전체 내용 듣고 똑같은 질문 다시 듣게 됩니다. 이것이 파트 4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실전적인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앞부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GTEL. Level 2. Listening Section. Directions. The listening section has 4 parts. In each part, you will hear a spoken passage and a number of questions about the passage. First, you will hear the questions. Then, you will hear the passage. From the 4 choices for each question, choose the best answer. Then, blacken in the correct circle on your answer sheet. Now you will hear an example question. Then you will hear an example passage. Now listen to the example question. How many brothers does Bill Johnson have? 질문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Now listen to the example passage. Bill Johnson lives in New York. He is 25 years old. He has 4 brothers and 2 sisters. 본문의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역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How many brothers does Bill Johnson have? Bill Johnson has 4 brothers, so the best answer is D. The circle with the letter D has been blackened. Now, turn the page and begin. Part 1. You will hear... 파트 1의 디렉션이 흘러나옵니다. First, you will hear questions 27 through 33. Then you will hear the conversation. Choose the best answer to each question in the time provided. Now, listen to the questions. 이 부분은 27. 스크립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노트 테이킹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약 5초간의 인터벌을 듣고 흘러나옵니다. What will Kate probably do at the audition? (29) Why was Kate hesitant about attending auditions? (30) According to Kate's friend, what will one not be asked to do at a tryout for a theater club? (31) According to Kate, how will joining a theater club benefit her? (32) What did Kate say is an advantage to joining a university newspaper club? (33) What will Frank probably do after this conversation? 7문제가 나왔죠? 이제 conversation, part 1의 스크립트 내용이 나옵니다. Hi Frank, what are you doing? Oh, hi, Kate. 네, 꺼주시고요. I'm creating a 이게 이제 본문 내용이고요. 노란색을 칠한 것은 바로 이 노란색 부분에 정답의 단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이제 수업용이죠. 다 듣고 나서요, 이렇게 똑같은 질문이 다시 나옵니다. 이때는 11초의 인터벌로 나옵니다. 자, 잘 들어보셨죠? 그럼 이제 실전적인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전체 디렉션과 샘플 퀘스천이 나오고 그 다음 파트 1 디렉션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있죠? 리스닝 섹션 전체에 대한 디렉션이 나오고 파트 1 디렉션이 나옵니다. 이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전체 디렉션과 파트 1 디렉션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바로 시험지에 이미 나와 있는 선택지는 나와 있다고 했죠. 이 선택지를 훑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훑어보시다가 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특히 고유명사나 처음 보는 단어에 동그라미나 밑줄을 쳐놓으면 향후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본론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그 대략적인 내용 또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지, 이것은 여러분들 시험지에 기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리스닝 섹션과 파트 1 디렉션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이 선택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확보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선택지 중에서 고유명사나 좀 여러분이 처음 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밑줄을 쳐 놓으라. 그러면 본문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그 대략적인 내용 또한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파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파트 1과 파트 3입니다. 이 두 개의 파트는 디렉션이 동일합니다. 보시겠습니다. 파트 1 디렉션, you will hear a conversation between two people provided 있죠. 이제 파트 2는 파트 3 보십시오. You will hear a conversation between two people in the time provided. 똑같습니다. 즉, 두 사람의 대화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라. 이런 내용이니까 전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그냥 어벙하게 있지 말고 바로 이 시간을 이용해서 그 선택지들을 훑어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단어에 체크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GTLF 청해는 GTLF 독해와 마찬가지로 이 대체로 이 지문을 들려주는 순서대로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질문의 유형이 문법 독해와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참 고맙고 예쁜 시험입니다. 특히 파트 1, 파트 3는 첫 번째 질문의 목적,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대화 후 행동 혹은 대화 후 어디에 갈 것인지를 묻는 문제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이 질문의 초기 단계에서 정답의 단서를 휙 던져주는 첫 문제는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든지 쉽게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나름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을 스피치하는 형태인 파트 2, 파트 4보다 이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파트 1, 파트 3가 상대적으로 문제 풀기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바로 이 파트 1, 파트 3 부분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연습하면 이쪽 파트에서 각 파트마다 3문제씩은 충분히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 1, 파트 3에서 3문제,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파트 2, 파트 4에서 2문제, 이렇게만 건져 올려도 10문제,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면 40점을 청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을 기출문제를 통해 이 선생님과 수업 시간 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분명 다른 수험생들보다 확실히 우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GTLF 청해에서 가장 중요한 노트 테이킹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화면을 지우겠습니다. 자, 이 노트 테이킹이야말로 이 GTLF 청취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 독해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죠. 이 GTLF 독해의 핵심은 패러프레이징. 이 GTLF 청취의 핵심은 바로 이 노트 테이킹입니다. 그럼 이 노트 테이킹이 무엇이냐? 이 문제 있잖아요. 본 지문. 써져 있지 않다 그랬죠? 여러분 문제지에 문제와 본 지문을 들을 때 핵심 키워드들을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단어들과 기호들로 짧게 적어두는 것을 바로 노트 테이킹이라고 말합니다. 이 GTLF 시험에서는 이 노트 테이킹이 정식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시험지에 메모, 노트 테이킹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이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트 테이킹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것을 모두 적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한 것이 또 이 노트 테이킹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간략하게 적어둔다는 느낌으로 시험지에 쓰셔야지 노트 테이킹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그것을 다 일일이 받아 쓰느라 정신이 팔려서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는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게 되면 이 패러프레이징 되어서 나오는 아주 쉬운 유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네, 그럼 노트 테이킹하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 때 특히 파트 1, 파트 3에서는 대화를 나누는 남자와 여자 이름, 그리고 이 전체 파트에 해당되는 말인데 의문사, 그리고 부정어 not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 요걸 파악해 가면서 핵심 키워드를 노트 테이킹 하시고 장문의 본 지문을 들을 때는 특히 숫자, 일의 처리 과정 등의 정보, 그리고 문맥에서 이 긍정성이냐 부정성이냐의 힌트를 제공하는 형용사 등을 메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과 여러 수험생들의 의견을 참고해 보건대 물론 이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노트 테이킹 할 때 영어보다는 한국어로 적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들려요. 그럼 우리가 디파트먼트 스토어를 쓰면 이리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100파점 쓰면 빠르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의문사 있죠. 의문사는 영어로 적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의문사만큼은 여러분의 선택에 맡깁니다. 예를 들어 제 생각에 그리고 제 경험엔 how나 what이 들렸을 때 이 how를 어떻게, what을 무엇이라고 적는 것보다는 그냥 how나 what을 적는 것이 빨랐습니다. 의문사를 영어로 표기할 것이냐, 우리말로 표기할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깁니다. 어떻습니까? GTLF 청해도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딱 아는 만큼만 들립니다.
사실 GTLF 청행의 본 지문은 장문의 독해 지문이 그대로 청취 스크립트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크립트를 읽어서도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면 아무리 여러분의 귀가 열려있다 하더라도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그야말로 외계어를 듣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LC에 있어서는 기둥서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GTLF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대부분이 이 단기간에 이 원하는 점수를 확보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딕테이션 같이 프랙티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종래의 학습법으로는 청취 점수를 단기간에 확 끌어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 청취 스크립트를 가지고 기출된 청취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미 그 탁월한 효과가 검증된 특수한 읽기와 듣기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크립트 이해와 습득 능력이 향상이 되면 이 질문이 2번 나온다 그랬죠. 이 2번째 나오는 질문을 듣지 않고 즉 본 지문만 듣고 정답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2번째 질문이 나올 때 바로 다음 파트의 선택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까지 득템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GTLF 청해는 분명 GTLF 문법이나 독해 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파트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이 청해 파트에서도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른 수험생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연습만 남았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가장 수월하게 단기간에 목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영어 인증시험, 그것은 바로 GTLF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대표 GTLF 영어 강사 이재훈 선생의 청취 인트로덕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